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3회 전산세무 1급 이론 기출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실게요. 자, 문제 1번.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우선 상계하고 기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해서 단기 비용 처리한다. 맞죠? 자, 확정 기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단기분의 약정된 금액을 납입할 때 퇴직급여 계정으로 처리하고, 맞죠?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누가? 종업원이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더라? 종업원에게 있더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 표시한다? 아니요. 운용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금 추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해서 충당부채를 우리가 추계액으로 추가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 중 개발비와 관련된 개발 단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연구 단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품화가 진행이 되는구나. 우리 이것으로 인하여 돈 벌을 게 확실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1번 볼게요. 연구 결과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이거는 지식을 탐색하는 건 아직 무슨 과정? 연구 과정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연구 단계로 보겠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이제 제품화 시키는 단계인 거예요. 제품화 시키는 단계. 그래서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은 우리가 개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금형, 주형 이런 것들이 이 제품화 시키는 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개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시험 공장을 가동한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제품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기 주식 및 감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 우리가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 원가로 기록합니다. 맞죠?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 원가로 기록하도록 돼 있고, 자,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보유하고 있던 것을 이익의 일부로 소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익의 일부로 소각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되면 차변의 미처분 잉여금 혹은 2월 이익 잉여금,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이 없어지게 돼요. 자기 주식이. 그래서 자기 주식의 금액만큼이 소멸이 되는 거니까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 잉여금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기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하는 경우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 차익에 관계없이 전액 감자차 손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니요.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더 큰 경우, 그러니까 돈이 더 크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이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다.
그런데 액면이 5,000원이더라. 그러면 내 자기 주식은 얼마예요? 7,000원짜리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본금은 5,000원이 없어지게 되니까 원래는 감자, 차, 손이 생겨야죠. 차, 손이 생겨야 하는데, 감자차, 손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가 있다? 감자차, 익이 있으면 1순위 감자차, 익을 먼저 1순위로 사용을 하게 된다. 두 개의 계정 과목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감자 세 가지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과 함께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얘도 마찬가지.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 조정으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 계정 과목 3개 겹치는 부분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만 선택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요하는 그랬으니까 수정해야 된다, 고쳐야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 사이에 중간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고쳐야 되느냐? 아니요. 수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번은 지금 문제 4번에 가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 보고기간 이후에 입수했어도 얘는 이미 이전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얘는 수정을 해야 한다 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나번은 수정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그럼 이전에 발생한 오류니까 당연히 다번도 우리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보고기간 후에 이사회에서 배당을 승인. 배당은 당연히 보고기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고기간 말 이전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주셔야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나, 다, 마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 다, 마, 사건만 선택한 것은, 그래서 나, 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자, 다음 중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과다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그냥 2번이 정답이네요. 네, 자, 잠깐 봤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으셔도 되고 빨리 눈치 게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5번에 1번 보기는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다. 그럼 비용이 과소는 비용이 줄었으니까 우리 회사에 득이에요, 실이에요? 득이죠. 1번 득. 자, 2번 자산이 과소, 자산이 줄었다. 그럼 우리한테 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더라. 당기순이익이 과대, 이익이 커졌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득. 그냥 글자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익잉여금이 늘었다. 득. 그러면 2번만 실에 해당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과다 설정했다는 얘기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건데 대손 상각비를 크게 잡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비용은 대손 상각비 비용은 과대 계상이 되었어요. 과대. 비용은 과대. 그럼 비용이 과대되었다는 얘기는 이익이 과소계상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고, 이익이 과소계상됐다는 얘기는 자본이, 잉여금이 과소계상되었다 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충당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충당금이 많아졌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었겠죠. 얘는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니까 얘가 늘어나게 되면 자산이 과소계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문제를 풀으셔야지 되는데 지금 얘는 과대계상, 과소계상은 득과 실로만 따져주셔도 충분히 정답이 나옵니다. 자, 문제 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그랬어요.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 원가를 사용하고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여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다. 네.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성이 높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6번은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를 놓고 보면 그냥 부등호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 개별, 시간 개별이 더 많이 걸려, 비용도 개별이 더 많아.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대량 생산, 개별 원가는 이종 소량 생산. 이종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작은 경우 과대 배부 차이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제조 간접비에 실제 배부액과 예정 배부액, 그래서 예정이 크면 우리는 과대 배부다라는 표현을 쓰고 실제가 크면 우리가 과소 배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액이 예정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예정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과대 배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 관련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 대안들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이다. 그러니까 관련 원가는 아직 돈을 쓰지 않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몰 원가는 이미 돈을 써버렸다. 이미 발생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의 원가이다. 네, 그래서 매몰 원가를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회 원가는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다른 대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대의 이익. 그래서 넘버 2라 그랬죠. 넘버 2. 그래서 기회 원가는 차선책.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 효익이 가장 큰 것. 예,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통제 가능한 원가는 특정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로서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의사결정에는 모두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한글 싸움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쨌든 지금 1, 2, 3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원가는 특정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통제가 가능한 원가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동비라는 게 있고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변동비는 우리가 쉽게 통제가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고정비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고정비는. 이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서 월세 안 줘요? 안 줘도 우리는 비용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발생하는 원가, 이 고정원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원가로서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통제 가능한 원가로서 일반적인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모두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가로서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애매하게 글자가 보여졌어요. 이미 1, 2, 3번이 모두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데 단기적인 의사결정에는 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중에 고정비는 원가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4번이 되지만 국어에서 조금 딸리는 제 입장에서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2개의 보조 부문과 2개의 제조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조 부문 X에 배부될 보조 부문 원가의 총액은? 보조 부문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 문제 8번은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수선 부문, 그 다음에 전력 부문, 그리고 X, Y.
이렇게 있는데, 자, 단계배분법이라고 했고요. 단계배분법, 수선부문을 먼저 배분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수선부문비는 자기부문 발생 원가가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 수선부문비는 세 곳에 모두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3, 3, 4니까 3, 2, 6, 6만 원, 또 6만 원, 그 다음에 8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전력 부문이에요. 전력 부문은 자기부문 발생 원가가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선 부문에서 6만 원이 더 왔어요. 그래서 6만 원을 추가한 상태 16만 원을 X와 Y 5대 5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8만 원, 8만 원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 중에 X 부분에 배부될 총 원가로 물어봤으니까 X 부분은 14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 무조건 풀어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당사의 단기 제조 활동과 관련된 자료이고 실제 변동 제조 간접비는 600만 원이다. 다음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표준원가 계산 질문도 엄청 많고 뭐 다들 어렵다고 포기하시는데 자, 문제 9번은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자, 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표준. 이렇게 셋을 놓고 보면 되겠고 앞에는 시간, 뒤에는 단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이렇게 다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가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능률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게 실제 변동 제조 간접비는 600만 원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여기에 둘의 곱하기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단위당 표준 기계 시간은 50시간이라 그랬고 제일 끝에 보시면 생산된 제품 단위가 200단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10,000시간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50시간씩 200단위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10,000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00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도 10,000시간이네요. 실제 10,000시간, 여기도 10,000시간. 실제 이렇게 같은 거고 지금 표준은 제가 계산을 한 거고요. 표준은 제일 앞에 있는 단위당 표준 기계 시간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생산된 제품 단위의 200단위. 그래서 총 10,000시간을 계산을 해 주신 상태고요. 변동 제조 간접비 표준 배부율 그래서 500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준 배부율이 500원. 그럼 여기에 500원 우리가 어떻게 가죠? 실제는 여기로 실제, 표준은 이렇게 표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00원을 곱해 주시게 되면 우리는 500만 원만큼. 그 다음에 표준도 500만 원이네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능률 차이는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 차이는 600만 원과 500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렇게가 크면 유리한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크면 우리 불리한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여기에서랑 똑같아요. 과대배부됐을 때 우리가 유리하고 과소배부되면 불리하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이 썼다. 실제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더 많이 썼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 회사에는 가격상 불리한 상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풀어집니다. 고정제조 간접비 배부에서만 차이가 조금 있고 그냥 일반 변동제조 간접비 표준원가 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그냥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변동제조 간접비 총 차이는 변동제조 간접비의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로 구분된다. 소비 차이, 가격 차이를 소비 차이라고도 표현하는 거니까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구분한다.
당사의 능률 차이는 없다. 네,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능률 차이는 없다. 당사의 소비 차이는 100만 원만큼, 100만 원이죠. 차이가 100만 원만큼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발생되었다. 능률 차이는 변동제조 간접비의 실제 발생액과 실제 투입된 시간에 허용된 표준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를 얘기를 한다. 그럼 얘는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실제 발생액과 실제 투입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준 원가를 대입한 것과의 차이는 우리 가격 차이, 소비 차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능률 차이가 아니라 소비 차이에 대한 설명이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선택한 것은 우리가 평균법이 있고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우리 평균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를 하나의 원가로 보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기초와 단기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기초가 먼저 완성이 되고 단기분이 추가로 완성이 되고 이렇게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둘의 차이는 기초만큼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기초제공품을 먼저 가공 및 완성한 후 단기 착수 수량을 가공한다. 그러니까 가번은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네. 단기에 발생한 원가만을 배분의 대상으로 한다. 단기에 발생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은 선입선출법이에요. 기초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네, 기초를 단기랑 그냥 묶었다. 이런 개념이시고요. 상대적으로 실제 물량 흐름에 더 충실한 방법은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라는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선입선출법과의 원가배분 결과의 차이. 네, 기초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초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 이거는 제가 2025년 개정세법 셀리우스에 이거를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혈액 공급 치료 목적인 경우에 우리가 면세로 보게 됩니다.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 집 임대는 네, 면세, 공동주택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여객 운송 용역은 과세죠. 그렇죠? 여객 운송 용역은 일단 다 과세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일반 고속버스 빼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학원 교육 서비스 모두 다 면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로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도 포함한다? 아니요. 운수업하고 자동차 판매업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예요. 자,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여 계산하는 임의상각이 아니라 강제상각제도입니다. 강제상각제도이고 자,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 취득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유지 관련 비용에는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리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이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자까지도 당연히 이 업무용 승용차를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니까 여러분들이 포함시켜 주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 2, 3번이 모두 다 틀렸네요. 그렇죠?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송금 불산이 받는다.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는 업무용 승용차로 쓰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사용액이 제로예요. 그래서 모두 만약에 감가상각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전부 다 송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수정세금계산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처음에 발행했던 게 뭔가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 공급한 지가가 환입됐어요.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럼 당연히 수정해야죠.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는 해제 사유 발생일 날 마이너스로 세금계산, 수정세금계산서 당연히 발행해야 하는 거고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 유형 전환 전에 유형 전환 전이니까 일반과세자일 때를 얘기하겠죠.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위 사유, 가나다의 사유가 발생을 했으면 일반 과세자일 때 사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1, 2, 3, 4 가나다라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다음 중 202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랬는데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사업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은 그냥 무조건 방법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중에 분리과세 대상은 빼는 거예요. 분리과세는 어차피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윤과 끝나니까 그러니까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 우리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이내현 1번 이내현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강사 3.3%가 바로 뭐예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3.3%죠. 맞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니까 1번 정답. 이해가 되셨나요? 네. 2번 안현주는 일용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확정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양영우 전업투자자인데 상장주식 장내 양도 차익으로 2천만 원, 배당으로 1,900만 원. 배당 1,900만 원,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거고 상장주식 장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 과세 금액을 확정신고까지 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로 다 계산이 끝나겠죠. 네. 그 다음에 김방훈 대학원생인데 기타소득 300만 원,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 우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기타 소득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기타 소득세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 소득이다? 아니요. 저작자는 저작권 자체의 대가, 사용 대가라든지 아니면 넘긴다든지 뭐 해도 이건 무조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아니다. 그냥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기타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이걸 내가 주업으로 하고 있다. 주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저작자가 저작권. 그러니까 저작자는 저작권을 만들어내는 게 주된 활동이니까 우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것은 기타 소득이고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이걸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뇌물 알선수재는 당연히 뭐 추후에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123회 전산세무 1급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조금 쉬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는 계산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지 된다라는 개념이고 여러분들의 이번 시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